채연아, 체리마, 아빠야. 어제 채연이가 아빠한테 중국 학생들도 수능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요라고 질문을 했는데 당연하지. 이 중국 학생들도 이거 대입 시험 준비 진짜 어마어마하게 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틀,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잖아. 근데 중국 학생들은 지금도 이제 이틀 동안 시험을 봐야 되거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어떤 역사가 있어, 중국에는. 우선 아빠가 이제 사진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할게, 아빠의 경험으로. 우선 충칭에 있는 육제학교라는 곳에 이 타오싱즈 선생님이 만든 학교야. 육제학교에 이제 중학교 교실을 좀 보여줄게. 이 학생들이 지금 중3일 텐데 지금 딱 보기에도 정말 수업량이 이 책상 위에 있는 저 책들 봐봐라.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잖아. 우리 한국하고 비교해서도 정말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절대 얘네들의 어떤 그 학습량이 정말 적지 않아. 이 수험 제도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이 된 제도야. 그러니까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하면은 종이가 있고 화약이 있고 나침판이 있고 이 인쇄술, 그러니까 활자를 발명한 건데, 여기에 이제 그 하나를 더 붙여서 이제 제 중국의 5대 발명품이라 그래서 수험 제도가 들어가거든. 요 수험 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공자님을 얘기를 좀 해야 돼. 이 공자님이라는 인제 이 분이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인제 얘기를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공자님이라는 분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교육을 실시하신 분이야. 이 사교육이라는 게 인제 이 중요해. 이 사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제 과거 제도에 인제 좀 비밀이 있거든. 그러니까 인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인제 형성이 돼서 하은주 시대를 거쳐 갖고 인제 쭉 내려오면서 인제 왕권이라는 게 인제 성립이 되고, 그 아들한테 인제 이 권력을 물려주잖아. 워낙에 인제 그렇지 않으면은 인제 질서가 문란해지면서 서로 싸우니까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봉건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제 세상의 질서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서 왕과 귀족이라는 사회 계급이 안정이 되면서, 결국에서는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이 자식들과 귀족의 자식들에게만 이제 이 시행됐던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일반 백성들에게 뭐 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그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때야. 이제 이 공자라는 분이 사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백성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침으로써 이제 신분 제도의 변화의 길을 열어두고 계셨던 거야. 공자가 한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그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라는 이 말이 있는데, 사실상 공자가 살았던 세상이 인제 이 왕권 시대의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공자도 이 왕권 시대의 인제 한계에서 그 왕과 이 아버지, 아들 이런 이제 체제를 공고히 했지만, 그렇지만 공자는 그 신분 체제의 인제 그 변동을 만들어 둠으로써 스스로 이 민주 사회로서의 첫발을 내딛고 있었던 분이 사실 공자였던 거지. 결국에서는 이제 이 과거 시험의 핵심은 상당히 이제 민주적이라는 거야. 결국에서는 이제 내가 평민이라도 똑똑하면 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또한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제 귀족 세력, 이 귀족 세력이 너무 커져 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또한 이제 뒤집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귀족 세력 말고 신진 세력을 뽑아 가지고 기존의 귀족 세력들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이제 수단도 됐던 거고. 이 과거 시험을 인제 치르는 장소를 공원이라고 했어.
이 공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남경하고 북경하고 두 군데 있었대. 이 남경의 공원을 강남공원이라고 하는데 강이 인제 이 장강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중국에는 두 개의 그 강이 있지. 위가 인제 황하, 밑에가 양쯔강, 장강. 그래서 인제 위에서 흐르는 강을 하자 쓰고, 밑에서 쓰는 밑에 흐르는 강을 강자 쓰잖아. 그래서 강 밑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남경이고, 여기를 인제 강남공원이라고 하는데, 아빠가 여기 그 강남공원이라는 곳을 가 보았을 때 이 강남공원은 에 있는 인제 기록물 중에서 정말 이 희한했던 게, 이 시험이 6박 9일 동안 치러진대. 이 6박 9일 동안 인제 치러지는데, 이 과거 시험이라는 요 제도 자체가 좀 중요해. 왜냐 그러면은 이 중국의 인제 이 글을 읽다가 이 과거 시험에 대한 요 특수한 고유 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해 줘야지 나중에 좀 읽기가 좀 편해. 이 지금 보이는 자료가 인제 아빠가 강남공원에서 찍어 왔던 자료인데, 요 자료가 과거 제도, 중국 과거 제도에서 제일 잘 설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우선 인제 6박 9일 동안 치는 시험은 여기 향시, 회시, 전시를 말하는데,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인제 동네 시험, 중국의 인제 가장 작은 동네 단위가 현이거든. 그러니까 이 현시 고거 치고 난 다음에 부시, 요 부시는 학교야. 그리고 고 위가 이제 원시가 또 있어. 그래서 요거는 시험은 이제 하루 만에 끝난대. 그래서 현시, 부시, 원시를 다 통과하면은 생원이 되는 거야. 이 생원이 되면은 이제 드디어 6박 9 일짜리 시험 향시에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지. 향시가 3 년에 한 번 열린대. 한 번 열리고 인제 8월 초에 인제 향시가 인제 시작이 되는데, 2박 3 일씩 세 번 시험 봤대. 그래 갖고 인제 이게 인제 6박 9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새벽에 들어가는 거야. 새벽에 들어가서 고날 밤을 지나고 하루를 완전히 쓴 다음에 그다음 날 저녁에 인제 나올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답안지 빨리 작성하면은 먼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인제 들어갈 때 뭐 도시락도 싸 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거의 불 피워 갖고 밥도 지어 먹었대. 그래 가지고 인제 뭐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2박 3일 동안 하나 문제 풀고 나와서 숙소에서 잠자고, 또 들어가서 또 2박 3일 동안 또 시험 치고 나와서 잠자고 세 번째 하고 시험 끝났다 하고 인제 뭐 오늘 놀자 하고 인제 하는 거기가 인제 공원 시험 제도고 공원인데, 인제 우선 아빠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시험을 치르는 장소야. 하여간 인제 중국 전체에서 그 당시에 인제 시험 치르는 장소가 인제 남경하고 북경 두 군데 있었으니까, 중국 전체에서 수험생들이 몰려오니까 이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겠어. 이거 지금 3 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그러니깐 시험을 치르는 장소가 아빠가 가 봤더니 여기 가로가 한 2 미터 안짝인 것 같아. 2 미터 안짝 요 좁은 공간에서 2박 3일 동안 그냥 견디면서 답안지 제출해 갖고 작성해서 인제 제출하는 거야. 되게 힘들었겠지. 이거 인제 향시에서 인제 합격하면은 인제 또 회시 봐야 되고, 이 회시 합격하면 또 전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인제 진사되는 거지. 향시 합격하면은 일단은 인제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그래도 인제 국가에서, 그러니까 나라에서 공무원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결국에서는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인제 시험 끝났으니까 인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이 시험 치러 오는 애들이 다 누구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평등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저기 학원 선생에 따라서 일타 강사들에 따라서 정말 이 애들이 물론 자기가 머리 좋은 게 우선하겠지만 정말 이게 집안의 배경 그 백그라운드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옛날에도 과거 시험 이 빡센 거를 공부를 그 누가 하겠어. 정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먹고 살 만한 집의 자제들이 그래도 좀 할 수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시험 보러 간다는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는 그래도 몸종 딸려보내고 용돈 주고 결국에서는 이제 거기서 6박 9일 동안 이 시험 보고 와서 이제 3번 자고 가고 하니까 그 주위에서는 당연히 숙박업 발달하고 그리고 유흥업소 발달하고 지금도 사실은 남경에 이제 이 강남공원이라는 곳은 그 남경에서 가장 이제 놀기 좋은 사실은 이제 관광 명소야. 이게 이제 그 남경이라는 이제 이 동네에 이제 그 강남공원 바로 옆에 이제 그 하천이 이렇게 있어. 이걸 친화의 허라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그 진시황이 이제 물길 텄대. 거기 완전히 물놀이하기 좋거든. 그러니까 이 강남공원으로 오는 게 이제 장강 따라서 물길 타고 오다가 친화의 허 따고 타고 여기에서 딱 부두에 내리면 바로 수험장인데 그 친화의 허 주위에 그냥 음식점이 지금도 아주 즐비하고 음식점 바로 앞에는 완전히 그냥 상가거리야. 그 아까 이제 공자 얘기를 아빠가 했는데 이 공자의 이제 공자의 말을 기본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받아 적어서 내려오는 게 논어야.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이제 우리는 맹자라서 그래서 공맹사상이라고 하잖아. 이 공자 맹자하고 대학 중용까지를 붙여서 사서라고 하는데 이 사서가 사실은 이제 과거 시험의 기본 텍스트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시험 그래서 이제 사서 3경, 사서 5경이라는 이게 무지무지하게 이제 중요한 거의 달달달달 외우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조선 시대라든지 이런데 이제 유교가 그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던 것은 사실은 이 수험서에 있어. 결국 이제 그래 아빠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이 남경의 강남공원 바로 옆에 공자의 사당이 있거든. 이 공자의 사당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전체에 다 퍼져 있기는 하지만 아빠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곳은 3곳이야. 북경에 그 국자감, 그러니까 워즈지엔이라 그러는데 국자감 옆에 공자묘라고 하는 게 있고 국자감이라고 하는 곳은 귀족 자제들의 아예 그냥 대놓고 귀족 자제들의 교육기관이야. 남경에는 북경에는 국자감 바로 옆에 공자묘가 있고 남경에는 강남공원 그러니까 시험장 바로 옆에 공자묘가 있는데 남경에는 공자묘라고 안 그러고 푸즈미아라 그래. 공자를 푸즈라 그러거든. 그리고 또 하나인 곳이 공자가 살던 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춘추삼국 시대 때 이제 노나라 땅인데 그곳이 지금은 이제 산동 땅 그곳 이름을 이제 곡부 그러니까 취프라 그래. 취프 이제 곳이 이제 이 3곳인데 취프라는 곳 밑으로 한 차로 2시간 정도 타고 내려오니까 맹자의 마을이 나오더라고. 그것을 쪼우청이라 그러거든. 요 취프하고 쪼우청 얘기는 이제 좀 다음에 또 하고 아 어서 코로나가 끝나갖고 이런 곳을 정말 이제 직접 앞으로 다녀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빠이.